자, 이번엔 그 목을 갖다가 그 신과 신살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을 갖다가 어떤 신살이나 육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목에 해당되는 글자가 크기에는 갑, 을, 인, 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또 있을 수가 있죠. 해중에 있는 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중에 있는 을이 있을 수 있고 진중에 있는 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가지 종류의 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7가지가 넘겠죠.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전 사주를 할 때 갑이 있는 모양과 해가 있는 모양, 또 을이 있는 모양과 진이 있는 모양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알기 위해서는 천간론이라는 거, 또 지지론이라는 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지장간과 운의 변화를 따로 공부를 해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걸, 어떻게 다르다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얘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얘들을 어떻게 다른지, 얘 둘 다 목이라고 처리해서 동질화 시켜버리면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고수의 단계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글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하나의 예만 갖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하는 설명은 지금의 강의 단계에는 맞지 않는 굉장히 고급 기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요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 강의를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한 5,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갖다 좀 섞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마 7, 8년, 10년을 공부하신 분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무튼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르다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봅시다.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비식재가 되는 옷이 있는데, 먼저 관이라는 걸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을, 그러니까 기일간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기일간인데, 그러니까 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요 자리에 관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요 자리나 요 자리에 관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어릴 때의 모양이 요 모양이고요. 청소년이나 20대 중반이 되면 여기 있는 모양이 요거에 의해서, 월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관이 많고 여기에는 관을 방해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 관을 이 나이대에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이 여기쯤에 있다면 젊은 시절에는 못 쓰고 나이 들어서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단정하는데, 연을 말고 이걸 말고 연과 시에 있는 걸 배제하고 월에 있는 모양을 이런 걸로 다 바꿔가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연과 시에 있는 걸 배제를 하고 요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이 종류를 한번 놔볼게요. 1. 기하고 무가 이제 정관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갑, 정관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요. 기하고 을이 있을 수가 있지요.
다음에 요 부분에서 세 번째 기가 있고 여기에 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기가 있고 여기 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 기가 있고 여기 해가 있을 수 있고요. 여섯 번째 기가 있고 여기에 진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이 여섯 가지 외에도 어떤 모양이 있냐면 여기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여기 인묘가 있을 수 있고 인묘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인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을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이 다양하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만 먼저 가장 전형적인 것들 가장 쉬운 것들을 먼저 학습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과 이 모습의 차이점을 알아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 1번과 2번. 그러니까 1번을 먼저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을요. 그러니까 1번이 1번과 2번, 그리고 1번과 3번의 차이를 갖다가 먼저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 갑과 을의 차이잖아요. 그럼 요것이 정관의 차이고 요거는 편관으로 기가 되니까 편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다? 정관과 편관의 차이라는 거 하나. 갑이라는 속성과 을의 차이, 갑과 을이라는 글자, 그 기운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차이는 정관, 편관의 차이와 갑과 을의 속성 차이,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근데 공통점은 어떻게 될까요? 천간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에 자 공통점을 볼게요. 공통은 월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는 거죠. 요걸 갖다 해석을 할 때 외워두십시오. 자, 관이 월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관이 이거는 뭐다? 나의 관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거고 알아볼 수 있는 관이라는 겁니다. 자, 관은 뭘까요? 직장입니다. 내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직장이라는 게 이게 월에 관이 투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월천간에 투출된 관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관의 유형이 공무원이거나 국가 공무원이면 알 수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에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럼 나는 재무부에 다녀요. 외교부에 다녀요. 그러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글로벌 기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들어왔을 만한 기업이 현대에서 몇 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포드 자동차에 다녀요. 아니면 소니에 다녀요. 이런 게 있고 지금이라면 뭐 그 구글에 다녀요. 애플에 다녀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이겠죠. 아니면 뭐 저 국제 신용 그 유엔에서 근무해요. 유엔 사무단체에 있어요. 아니면 HSBC 은행에 있어요처럼 글로벌 세계적으로 지점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기업에 다니는 것, 이게 뭐다? 월천간에 투출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관이요. 또 대기업도 우리나라에서 보통 5대 그룹이나 10대 그룹 정도에 들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기업, 그런 데가 나한테 인연이 있는 직장이라는 걸 뭘로 할 수 있다? 월에 천간으로 관이 드러나 있는 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정관과 편관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정관과 편관은요, 그러니까 보통 정관은요 내무행정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관은요 현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 다 목이라는 걸 써서 직장을 건설회사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건설회사에 있는데 둘 다 천간에 있으니까 그 건설회사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대기업일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대기업 있는 기업은 몇 개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건설 알려져 있죠. LG건설 알려져 있죠. 뭐 동아건설 같은 거 알려져 있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딱딱 눈에 띄는 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건 정관이니까 내무 행정직 이건 보겠죠. 내무 관리 이 사람은 현장을 갖다 주로 하는 게 다 잘 맞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번과 3번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똑같은 갑과 갑의 기운이 땅에 떨어지면 인이라는 기운으로 떨어집니다. 둘 다 정관입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무엇이냐? 얘는 천간에 드러나 있으니 글로벌 기업, 대기업, 공무원이라면 얘는 땅에 있으니 지지에 있으니 지방에 있는 어떤 좀 덜 유명한 겁니다. 유명세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만 땅에 있을 때는요 실속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랑 이 회사랑 비교해 보면 얘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대기업에서까지 속한 거고요. 여기는 지방에서는 유명한데 전국구로 유명하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는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유명세는 떨어지지만 회사의 복리라든가 실적, 기술력만큼은 뒤지는 회사는 아니에요 라고 지지에 이렇게 딱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쪽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내 건설을 보면 이제 계룡건설이나 부영건설 쪽에 보면 계룡건설이라면 충청도 대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전국구적인 측면에서는 현대나 이제 그 GS건설보다는 떨어지겠죠. 만약에 부영건설이라면 이제 여수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제 근데 그 전국적으로는 좀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좀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건설사 이런 게 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얘 차이를 알겠고요. 그러면 3번과 4번의 차이를 갖다 볼 때 어떻게 본다? 얘는 정관이고 얘는 편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지방에 있는 건설사는 맞는데 얘는요 편관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하는 일은 나는 그 건설사에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하천을 정비하는데 나는 거기 현장에서 공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현장 일을 한다면 이 사주가 맞는 거고요. 내부에서 그 본사에서 어떤 그 행정 일을 한다면 이 사주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주와 그런 요 사주와 요 사주의 차이 그리고 요 사주 1번과 3번과 5번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1번은 내가 직장이 정관이고 천간에 월주천간에 투출했으니까 공무원, 글로벌 기업, 대기업에 직장에 인연이 있어. 유명한 직장이 있는 게 맞고요. 여기는 지방에서 실속 있는 기업에 들어가지요. 얘는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 겁니다. 지장간에요. 지장간에 있는 것도 등급이 굉장히 좋아요. 갑이 지장간에 있는 모습은 이게 뭐냐면 요 모습 보죠. 이걸 미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요 모습과 요 모습, 그러니까 5번과 6번의 차이를 먼저 봐야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요 기라는 게 여기 있고 요 안에 있는 을이 기일간의 편관이 되고요. 해 중에 있는 갑이 기일간의 정관이 됩니다. 그러면 해 중에 있는 갑은 뭐냐면 지장간이 갑이 요 해에 앉아 있는 모양이 12운성으로 장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갑이라는 놈은요 굉장히 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나서서 떠들고 설레발치면서 다닐 필요가 없이 굉장히 안정된 권리를 갖는 것, 권리나 어떤 기반을 갖는 직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장간에 있으니까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해지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정제의 모습인 거고요. 이 정제 속에 관이 있으니까 이 관은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다?
내가 어떤 직장에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야 그 직장이 뭐 하는 직장인데 뭐 어디 있는 건데 난 처음 듣는데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직장 안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에서 잘해주니 그럼 잘해줘요. 그 사택도 주고요, 복지도 좋고요. 어떤 그 연구원인 그 자녀 교육시킬 때는요, 자녀 교육비도 주고 복지 혜택도 좋아요. 실제 복지 혜택 좋아요. 이런 직장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IT 연구소라든가 기술 연구소에서 있는데 아직 신생 기업 쪽에서 이런 직장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요 경우가 볼게요. 요 경우는 관성이 이 미라는 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는요, 어떻게 보면 비견이죠, 비견. 비견 속에 직장이 있다 보니까 내 직장은 이 지장간에 있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 그 진입 장벽이 크지 않은 직장을 말합니다. 비견 속에 있는 직장은요. 그러니까 그냥 몸 건강하고 신체만 건강하고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안정된 것도 아니지만 들어가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일용직, 계약직 그리고 수시로 사람들 모집했다 수시로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쪽에 있는 직장이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을이 미에서는 12호선 양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복지도 좀 떨어지는 그런 직장인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가 또 일정 부분 되면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일용직이나 어떤 계약직, 단기 계약직 이런 것들로 그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목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유형이 목을 관으로 쓸 때 유형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관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사주가 안 빠집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성이라면 육친으로 따지면 여성의 관성은 뭐가 되면 내 남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여성이라면 다 자기한테 맞는 남편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과 일치가 되는 시기와 사람을 만나서 살면 잘 사는 것이요. 이 모습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인연이 멀어지니까 일찍 결혼했다면 생사이별수를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오랫동안 사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가 타고난 자기의 남편간의 모습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남편의 모습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을 이 사주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 구조에서. 자, 보자고요. 1번은 요게 관이 직장의 남편입니다. 관은 정관이라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천간에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 괜찮은 남편입니다. 천간에 있다는 건요. 지지에 있다는 건 실제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기, 그러니까 천간에 있다는 건 직장이 괜찮다는 거, 학벌이 괜찮다는 거, 외견이 괜찮다는 거고요. 지지에서 힘이 있다는 것보다 돈을 잘 번다는 겁니다. 실제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월천간에 있다는 것보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빠르다는 겁니다. 25세에서 35세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대 후반 정도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 여기 있으면 앞에는 전혀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가 있고 기가 있고, 만약에 갑이 여기 있다면 이 갑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다? 노년에 만난다는 겁니다. 즉 연월일시 중에서 연에 있으면 일찍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가 있고 이렇게 갑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요.
그럼 이 갑을 남편으로 삼을 때는요, 이 갑은요, 보통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대학교 동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는 건, 요도 만나는 시점이 청소년 시기부터 30대 중부 30 전에 만나는 남편감이라는 건데, 여기 있으니까, 천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명성도, 지위나, 그러니까 뭐 학벌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아니면 스펙이라든가 직업이 남들한테 눈에 띌 정도로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정관이기 때문에 나와 정신적 교류가 잘 맞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과 인연이 있는 게 내 남편 복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좀 해봅시다. 1번이 요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지가 요거라면, 나는 갑이라고 하는 정관을 만났으니 일찍 만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곳에 들어가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괜찮고 나랑 정신적으로 잘 맞아서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이 여자가 만들고 있는 공간,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일지가 유에 오죠. 그러면 갑이 유를 만나면 태지에 들어가죠.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 어떤 아기가 웅크려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갑은요, 밖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꼼짝없이 죽어있는 모습처럼,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모든 걸 의존하듯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알게가 돼서 이 사람한테 손이 많이 가고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부부관계가 이어지지만,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정도 돌보고 애들도 봐주고 같이 요리도 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한다면 요거에 안 맞기 때문에, 사주에 안 맞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위해서 전부 다 헌신하면서 다 돌봐주는 관계라면 오래 결혼 생활 유지될 것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식신이라고 써서 이 남자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자기 도와주지 않는 자꾸 잔소리를 퍼부으면, 이 남자는 이러한 공간에 머물 수가 없으니 자꾸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동거를 하기에는 불리해지고, 동거를 오래 하면 헤어짐이 발생하고요. 동거하지 않고 마치 이 집안에는 없는 모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온다면 관계는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 여자는 이 유라는 글자가 기한테는 식신으로 작용하면서 정확하게 팩트 폭격을 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논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게 힘든 거를 갖다 이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퍼붓는 것, 잔소리를 하는 쪽으로 활용된다면 불안한 가정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불리하고 자기만 힘들다는 얘기를 또 돌아간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만날 때는 좋은 남자였지만 결혼 이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묘쯤 되면 처음에 만났던 이 남자가 이 가정에서 여기서 온 장성지, 제왕지에 들어갑니다.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대접받는 원천이 안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대접을 해주고 남편을 나보다 제일 존중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집에서 존중받고 집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지만 이 여자는 여기서 묘를 보면 병지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뜻대로 집에서 못하고 남편을 떠받드는 일만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건 못하고 나는 마치 이 집안의 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느낌이 뭘로 간다? 강한 스트레스로 변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변한다는 건 이게 둘 다 얘가 편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빙해야 되고 남편의 위세에 눌려서 남편한테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즉 집안에서 남편은 여전히 큰 소리 치고 남편이 크게 치면 나는 깜짝 놀라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뭘 조언한다? 조언할 필요가 뭐냐면 집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을 잘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 즉 편관을 제어할 수 있는 식신을 활용하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어떤 조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식신은 유가 되지요. 이 유는 뭐가 돼? 유 위에 물상을 보면 그 절에 있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절에 가갖고 절에서 기도를 드리면 굉장히 마음의 편안을 얻을 것이요가 유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물상론에서. 여기까지 좀 힘든 거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두십시오. 또는 유가 내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있는 응어리질 만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유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어주지 말고 내 품어있는 불만을 얘기를 하는 순간 상당 부분 불만이 희석될 수 있다는 논리를 쓰는 겁니다. 또는 이 유를 식신을 좀 확장하면 내 취미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만히 참지만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조각 같은 걸 하면서 조각을 하거나 내가 뭐 스포츠를 하거나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게 이 유를 쓰라는 방법으로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육친과 내 강한 육친을 빼는 방법을 통해서 삶의 방편을 제공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정관의 모습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과 직장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복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천간에 있다는 건 남들이 볼 때 괜찮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스펙 괜찮고 외모 괜찮고 집안 괜찮고 학벌 괜찮고 직장 괜찮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편관이다 보니까 나랑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부분도 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대체로 정신적 교감이 좋은 거고요. 편관은 반은 맞고 반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얘기가 통했다가 스트레스 받았다, 얘기를 통했다 스트레스 받았다 하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편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죠. 저기 이게 그러니까 연월에 있다 보니까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요 사이에 젊은 이런 시간에 만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어떤 글자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기라는 게 있고 만약에 을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라는 게 있고 을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은 여기서 해를 만나면 사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남편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물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은 되게 좋은데 알고 보니까 경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빚을 많이 지고 있더라. 또는 내가 겉보기엔 그 경쟁력은 객관적으로 갖췄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집안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더라. 이런 쪽에 자꾸 남자한테 나는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외모로 보이는 것보다 실속이 상당히 없는 남자와 자꾸 인연이 나한테 닿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이 해보다 여기는 절제에 들어가니까 유름하는 절제에 들어가거든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목만 근사한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런 남자하고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은 괜찮지만 빚도 많지, 취업도 잘 안 되지, 이상은 꿈은 높은데 현실로 이루어진 건 잘 없다 보니까 뻥이 좀 강한 남자, 이런 남자한테 자꾸 마음이 끌리고 내 인연이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공만까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되겠죠. 가령 여기서
기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공망이 됩니다. 여기가요. 그러면 젊었을 때 인연이 이렇게 지금 자기랑 인연이 있지만 이 사람과 내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생사 이별수가 있다는 거지요. 왜? 나한테 인연이 없는 공망된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나하고 인연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인 15세에서 30세 이 사이 때 만난 남자하고는 인연이 멀어지게 되니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결혼을 늦게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천간에 있다는 것보다 그래도 남들이 봐줄 만큼 스펙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3번과 4번으로 넘어오면 조건과 스펙, 외모 어떤 기준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실속을 얻는 남편이 됩니다. 보통 지지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만날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사람은 웬만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가 기질을 가진 남편감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을 때는요. 근데 다음에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에 남편감이 있을 때는요. 만나는 시기는 똑같이 월지 시기지만 이 사람은요. 직장이 천간에 있는 것처럼 유명한 직장에 있어서도 안 되고 지지에 있는 것처럼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장간에 늘 반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반복된 일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크게 주목을 받거나 내가 권력을 발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을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맞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을해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을미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예? 만약에 자, 그래서 기가 있고요. 을미일주가 있고요. 을미일주가 아니라 을미가 있고요. 요거랑 기하고 만약에 정미가 있는 경우는 남편 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기 있는 지장간의 여기서 있는 건 이 지장간의 정을 기 중에서 요 을이라는 놈이 여기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격을 이루고 있죠. 이 요게 을이라는 게 기일간한테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편관격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요 정이라는 놈이 투출되어 있죠. 요거는요. 그러니까 정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편인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값만 보면 이 사람은 편관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긴 주지만 강한 힘을 가진 사회적 권력을 가진 남편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꾸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편인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무슨 일이나 상관없이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지고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게 이 모양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네 마음 같은 건 필요 없다. 네가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놓은 상태냐 아니냐가 내가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미팅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사회적 객관적으로 평균 이상의 권력과 지명도가 있는 곳에 다니면 내가 좀 이 사람과 당신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남편감으로 선정할 것이요. 만약에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어떤 스펙이 평균보다 못 미칠 것 같으면
당신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마음에 들더라도 나는 당신을 남편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안 만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스펙이나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나한테 하고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을이라는 것이 어차피 을은 어디에 이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객관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은 나는 큰 관심이 없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잠깐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줬다? 목이라는 것이 갑 다르고 을 다르고 인 다르고 묘 다르고 지장간에 있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연월일시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무슨 해석이 달라질까요? 그거에 대한 육친이 달라진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오행론을 가르칠 때 목의 성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더 이제 성격적인 걸 얘기하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겸손을 갖다 좀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자유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성공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안정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배려심이 좋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격적인 측면으로 좀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하면 사람이 좀 겸손하다. 겸손을 뭘로 하냐면 인이라는 글자, 인이라는 거랑 연결시키거든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좀 상대를 배려하고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겸손하다는 것, 또 배려한다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 기운이 강하면 정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특정한 목기운의 성향을 얘기하는데 목기운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수가 돼서 실전 사주에서 할 때는요. 목기운의 성향은 전체 내가 사주 상담에서 그 언급하는 게 기껏해 한 1%, 2%, 많아야 3%, 4% 정도밖에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요. 네가 그 다른 직업을 다른 육친이나 신산이나 다 정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설명할 때 네 성격이 인간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마찰이 생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할 정도에 쓰는 거고요. 약간의 어떤 특정한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밖에 이걸 안 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주를 봤는데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내 상담 시간에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초보입니다. 다른 걸 몰라서 이걸로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걸 모르니 이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로 직업이나 특정한 어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특정 질문에 대해 답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혹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비율을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제 강의에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 기운, 특정 기운이 갑과 을이 목이라도 갑과 을, 인과 묘, 그 다음에 해 중에 갑, 미 중에 을, 진 중에 을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직장으로, 인간관계로, 그리고 가족관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 다르다는 건 그 모양에 맞는 모양으로 살아가면 잘 살고 그 모양과 어긋나면 삐그덕거림이 발생하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목이라는 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목이라는 건 어떻게 내가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로 실제로 직업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했고요. 이걸 어떤 그 반대 개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는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적인 반복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육친의 개념과 12운성의 개념과 어떤 글자 고유의 간지의 천간과 지지의 개념, 지장간의 개념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니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이 섞여 있게 존재하게 된다. 지금 제 강의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는 날이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는 날은 어떤 날이다? 다 하나하나 내용을 전부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강의를 해고 그걸 기록을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러다가 6개월쯤 후에 다시 이 강의를 보십시오. 1년쯤 후에 있다가 다시 이 강의를 보십시오. 그러면 연결이 될 겁니다. 제 강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연결된 강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 2년 3년 이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사주의 고수가 되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괜히 그냥 시중에서 유행하고 있는 무슨 뭐 상담사 자격증 1급 2급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자격 얻으려고 하고 그걸로 빨리 돈 벌려는 거 있잖아요. 이건 부설지옥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컨설팅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지 올바른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깨우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목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진도는 62페이지에 있는 100년 남의 100년 주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목화 토금수에 대한 기본 개념들, 성향과 뭐 직업 적성들을 갖다가 좀 언급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화, 토, 금, 술 같아서 상세히 좀 다루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